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도내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더하고 있습니다.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이 코로나19 집단 환자 발병에 대비해 263개의 격리병실을 마련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확보에도 총력이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내 10개 선거구에 경선 후보자가 결정돼 어제 2개 지역구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비 소식에 궂은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해 종일 폭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종일 흐리겠고 곳에 따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완주가 19.5mm, 무주 16mm, 전주 5.8mm를 기록했고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5도를 웃돌아 포근하지만 궂은 날씨에 가시거리가 짧아져 빗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도내 코로나19 사태는 지난주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비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로 확진 엿새째인데요. 그런데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구를 다녀왔다는 것 말고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8일 만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인 이 확진자는 직장 동료와 접촉해 도내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이 직장 동료는 다시 충청북도 청주의 친척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도내 전파의 경로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구를 다녀왔다는 것 말고는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입니다. 유력하게 나돌던 신천지 종교연관설도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해봤지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사실 그 신천지 관련해 가지고 뭐 예배당을 들어갔다든지 그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의료계는 대구 여행 사실만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방역 당국의 계속된 추궁에 이 확진자는 대구 버스터미널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았다고 뒤늦게 진술했지만 감염원으로 밝혀진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사실 확인도 쉽지 않습니다. 졸음이 와서 졸았다. 그런데 그 주변에 노숙자분들이 좀 많았다. 호흡기 질환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도내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59명으로 자가격리 조치됐고 시설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감염 경로를 몰라 방역 계획과 확산 방지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고 막연한 공포심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몰라도 분명 감염은 됐는데 경로를 알 수 없는 도내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례는 향후 상황 전개와 바이러스 관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시도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 감염 양상으로 번지자 전라북도도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환자 급증에 대비해 도내 모든 의료원을 전담 병실로 전환하고 또 전문 인력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군산 의료원 정문은 퇴원하는 환자들과 앰뷸런스로 북새통입니다. 혹시 모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이미 8층은 모든 환자를 퇴원시키고 비워놨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바이러스 오염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을 다 차단을 해야 돼서 공조 시스템도 다 이제 차단을 한 상태로 환자를 받을 예정이에요. 군산 의료원과 남원, 진안 의료원은 이번 주까지 모든 환자를 퇴원시키고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비해서 263개의 병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증도가 높은 그런 병원이고 또 감염도가 높고 수술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까지 100%를 병상을 비우고 싶은데 지금 그런 분들이 계셔서 10개에 불과한 음압병동, 즉 환자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특수병동이 모자랄 경우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소와 병동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감염내과 전문의가 5명에 불과함에 따라
전담 인력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각 단계가 되면은 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원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시군 보건소의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한편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의료 시스템 확충, 그리고 방역 활동이 강화됩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산과 남원, 진안에 전용 병동을 지정하고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중국 유학생은 기숙사 입소를 원칙으로 했다며 도민들에게도 집회와 종교활동 자제, 그리고 가짜뉴스 유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후 도내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접촉자 74명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두 번째 환자와 관련한 도내 접촉자는 총 59명으로 전주에서 47명, 군산 5명, 익산 1명, 남원 1명, 그리고 김제가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심지어 공포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보건당국의 주의사항에 충실하고 또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만 철저히 하면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전주 MBC 취재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 전주 MBC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중국 우한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인 지난주, 촬영 기자가 기침과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을 찾기 전 먼저 전주 덕진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보건소 측은 곧바로 검사를 요구했고 자동차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기자를 상대로 간단한 대면 조사와 함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현도가 좀 부었어요. 깊이 들어가니? 했어요? 아니, 깊이 들어가서 이걸 그 안에 있는 걸. 다음 날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자가격리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검체 검사는 응급 환자인 경우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경증 환자면 수도권에 있는 위탁기관에 맡기게 되는데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결코 번거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붐비고 있는데 절차만 따르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사 소견을 받아서 선별진료, 선별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 상담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간단해 보이는 개인 위생 관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의료계는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산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을 멈췄던 현대차 전주 공장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휴업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벽녘 완주 봉동의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오랜만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방우원들은 버스마다 열감지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합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까다로운 검사에 나선 겁니다. 고온자가 발생할 경우 저희 산부센터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전문의를 통해서 코로나 의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건 지난 6일. 휴일을 제외하면 트럭은 12일, 버스는 8일 동안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급 대수가 2,000대 이상 감소해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우한과 가까운 중국 허난성 부품 공장에서 차량 제조에 필요한 전선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열흘 가까이 문을 닫았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부품 공급이 재개되면서 지금은 생산 라인의 70%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 재가동을 반기기도 전에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공급이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힘든데 5,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건강 관리까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말 특근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생산량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생산 라인을 다시 폐쇄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위해 임시 휴업했던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재개장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1일 오후 5시부터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3일간 18차례에 걸쳐 백화점 건물 지하 4층부터 전층에 걸친 방역을 진행한 뒤 보건당국과 협의하에 재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사실이 확인된 지난 21일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보름간 본당 내 미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주교구가 주관하는 모든 교육과 행사, 각종 단체의 모임이 중단되고 개인 미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교구 측은 다만 신자들의 기도를 위해 성당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대구와 군산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잠정 중단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구에 코로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크게 줄어 운수회사 측의 수익성 악화로 시외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최근 대구 경북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과 상관없이 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부터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익산 갑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가 어제부터 사흘간, 그리고 익산 을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선을 치르는데 단수 후보로 경선이 없는 4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선거구의 경선 일정도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내 10개 선거구의 경선 후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은 매번 본선 못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선 시작 전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는 데다 시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경선 방식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을 최형재 예비후보는 자신의 공천 탈락을 두고 공관위의 밀실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온 자신을 설명도 없이 제외시킨 당의 결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 난관을 정정당당하게 살아온 삶의 태도로 정면 돌파하게 된 의지와 각오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전주 소속 시민 후보로 출마하겠습니다. 중앙당 위주의 의사결정에 지역에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0살 청년으로 공천 탈락한 정읍고창 고종윤 예비후보는 앞뒤가 다른 당의 태도를 대놓고 꼬집었습니다.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당이 한 건 청년 후보 기자회견 1번과 강의 2번이 전부라며 청년 정치인 자체가 배출되기 힘든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대결이 실종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당 경선 세칙 등의 토론회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익산 갑외에는 단 한 곳도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방법이 없잖아. 그냥 당이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도 경선이 사실상 시민들과는 동떨어진 채 진행된다는 지적이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았던 강용구 이정린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회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죄 없는 자신들을 고발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을 도구화하려는 겁박행위였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이 어제 합당을 선언하고 당명을 민생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세 당은 어제 국회에서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용주의, 중도 개혁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생당은 김정화, 박주현, 유성엽 의원 등 옛 세 당이 추천한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지며 바로 당 정비를 거쳐 총선 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도내 학원들의 휴원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휴업 조치에 따라 도내 3,668곳 학원에 대해 휴업을 권고했고 교습소 1,776개소와 개인과외 3,424개소도 강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어제부터 휴원을 권고했으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도내 1,283개소 어린이집에 자발적인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전주와 김제, 완주 등 682개소의 휴원은 이미 결정됐는데 경기도에서 16개월 영유아가 감염되면서 휴원 권고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초중고 개학이 연기됐지만 학사 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주간 휴업을 마치고 지난주 뒤늦게 개학한 군산 지역 유초중고 51개교와 상산고 등이 이번 주 개학 연기로 학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또 교육청은 그러나 한 학년 기준 수업 일수 190일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 7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부터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버스와 택시는 물론 터미널에서도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관내 시내버스 41대는 하루 한 차례 이상, 터미널과 역은 하루 4차례 이상 소독 중이며 운수 종사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시내버스는 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독 작업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외식 창업을 돕는 완주 청년 키움 식당이 새 주인과 함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간 식당을 이끌 설레나 봄팀은 나물 비빔밥 봄이오나 봄과 채소를 곁들인 매콤한 제육볶음 불타는가 봄 등 봄 음식을 선보이고 수제 샌드위치 등으로 색다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 남원시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4월까지 읍면동 8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1 면접 설문조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식과 찬반 의견, 건립 후보지를 묻게 됩니다. 시는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정시설 유치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실군이 해마다 반복되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예방 사업에 나섭니다. 군은 기존 태양 전지식 전기 울타리 대신 유지 보수가 쉬운 능형 철조망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이 기획 전시로 오늘부터 이호철, 황유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세하 바이올린 프로젝트 초대전 하모니 떨림이 오는 2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모모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북대 자연사 박물관이 곤충 표본을 일반인에 공개하는 기획전 오래전 지구의 주인 곤충을 마련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전라북도립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근대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교동미술관이 지난 2년 동안 수집한 신소장품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늘 그랜드 힐스턴에서 올해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갖습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군산밤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고창군은 지역의 도시재생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청년 도시재생 야간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익산시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한세 에듀센터가 시행하는 온라인 코칭 사업 수강생을 오늘부터 나흘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진북고등학교에서는 중도 탈락 청소년과 만학도를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을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비 소식이 궂은 날씨를 보이겠고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해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0도에서 낮 기온 11도, 익산 8도에서 10도, 동부권 우주는 6도에서 8도, 진안 6도에서 9도, 서해안권 군산은 7도에서 9도, 고창 11도에서 1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임실만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